자,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미국 달러 유동성, 그러니까 세계 금융 시스템의 혈관 같은 거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의 금융 미스터리입니다. 시간은 2019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전 세계 경제의 혈관이 꽉 막혀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단 하루, 정말 딱 하루 만에 핵심 금리가 2배 이상으로 그냥 폭등해버립니다. 이건 금융 시스템이 지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비상신호였던 거죠.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먼저 사건 현장부터 살펴봐야겠죠? 바로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의 대차대조표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거대한 돈이 가득 담긴 욕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이 욕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은행 지급준비금이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은행들이 비상시에 쓸 수 있는 현금, 그러니까 욕조 안에 담긴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물의 양이 항상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물을 막 빼가고 그렇게 남은 양이 바로 이 지급준비금이 되는 거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원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 정부 계좌, TGA나 MMF 예치금, 온 RRP 같은 것들이 있죠. 얘네들이 바로 욕조의 배수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배수구들로 돈이 쑥 빠져나가면 욕조의 물, 즉 은행 지급준비금은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완벽한 제로섬 게임인 거죠. 그렇다면 이 욕조에서 주기적으로 물을 빼가는 범인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자, 지금부터 가장 유력한 용의자 4명을 중요도 순서대로 한번 만나보시죠. 이 용의자들은 위험 등급이 다 다릅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물급부터 그냥 좀 신경 쓰이는 수준의 배경소음 같은 존재까지 총 4등급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1등급 용의자, 가장 결정적인 범인입니다. 바로 미국의 세금 시즌이에요. 매년 4월이 되면요, 무려 4천억 달러. 와, 상상이 가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며칠 만에 민간은행에서 정부 계좌로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싹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범인은 좀 교묘합니다. 규제의 허점을 이용하는 건데요. 바로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분기 말이 되면 은행들이 재무제표를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잠깐 대출을 줄이는 거예요. 특히 유럽은행들이 이런 경향이 강한데 더 안전해 보이고 싶어서 대출 시작에서 약 1,700억 달러를 일시적으로 싹 걷어들입니다. 자, 그리고 3등급, 4등급 요인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앞선 둘에 비하면 영향력이 훨씬 작아요. 예를 들면 정부가 국채를 언제 발행하는지, 아니면 연말에 사람들이 쇼핑하려고 현금을 얼마나 찾는지 같은 것들이죠. 이런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또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시스템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19년으로 돌아가 보죠. 이 용의자들이 대체 어떻게 한꺼번에 움직여서 그런 엄청난 위기를 만들어냈을까요? 맞습니다. 범인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사건이 정말 최악의 타이밍에 동시에 터져버린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날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먼저 연준이 그동안 돈을 계속 거둬들이는 양적 긴축을 해서 이미 시스템 전체의 현금이 말라가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욕조 수위가 아슬아슬하게 낮아져 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날 9월 16일에 법인세 납부 마감일이랑 대규모 국채 발행 결제일이 딱 겹쳐버린 겁니다. 안 그래도 물이 없는데 2개의 거대한 배수구가 동시에 활짝 열려버린 셈이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불보듯 뻔했죠. 너도 나도 현금이 급한데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 상황. 금융 시스템의 혈관이 그냥 그 자리에서 꽉 막혀서 멈춰버린 겁니다. 결국 보다 못한 연준이 직접 나서서 긴급 자금을 쏟아 부어야만 했죠. 자, 이제 우리는 이 게임의 규칙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겹치면 위기가 오는지 말이죠. 그럼 이 분석 틀을 그대로 미래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다가올 2026년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2020년의 상황을 크게 3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있어요. 가장 확률이 높은 건 45%로 그럭저럭 넘어가는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저 30%짜리 하방 위험 시나리오예요. 거의 3분의 1 확률로 2019년 같은 대규모 유동성 위기가 또 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하방 위험 시나리오 이게 뭐냐면요. 사실상 2019년 사태의 재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이 연말까지 질질 꿀리다가 타결돼서 갑자기 대규모로 돈이 빠져나가는데 하필 그때 또 세금 납부랑 윈도우 드레싱이 겹치는 거죠. 그야말로 최악의 퍼펙트 스톰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하고 끝날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직접 이런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이 4가지 지표입니다. 간단해요. 먼저 세금 내는 4월이나 9월에 정보계좌, TGA 잔고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지 보세요. 그리고 단기금리인 SOFR이 영레포 금리보다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는 건 지금 금융 시스템의 혈관에 압력이 점점 차오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재무부가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서 MMF 자금을 잘 흡수해 주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물론 지금 연준은 2019년 이후에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그 계절적인 취약점들, 그 범인들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정말로 더 안전해진 걸까요? 아니면 그저 다음에 올 퍼펙트 스톰을 조금 더 잘 예측하게 된 것뿐일까요?